네, 광주에서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윤영보 전도사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우리 투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일성 동상 그 어떻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뭐 광주시장이 뭐 이렇게 해서 그거를 뭐 세운 여전히 하고 또 공원도 계속 추진한다고 연내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12월까지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본격적으로 이렇게 지금 약간 저지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윤영보 전도사께서 먼저 정일성 동상을 뽑으니까 저놈들이 다시 세워서 또 다시 뽑았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세워졌습니까? 아니면 지금 아니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 다시 세운 사람을 고발을 해놨거든요. 그러셨군요. 지금 뽑아진 상태인데,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국힘당이 비대위,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네. 막 출범하기 전날에는 여론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자기 대선 후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이기는 걸로. 네. 근데 막 정작 취임한 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또 이재명한테 지는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네. 지금 뭐냐면 저는 사실 이렇게 이제 그 우파로서 이렇게 전도사로서 또 이렇게 바라보면은 마냥 우리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할 때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이 국민당의 어떤 그동안의 기조를 그대로 뭐 새롭게 어떤 그런 이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이 어떤 그런 그동안에 해온 그 인지도 갖고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을 입어서 낙하산으로 온 그런 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낙하산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능가하는 그런 이 오프닝 이벤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낙하산보다는 이제 아유, 죄송합니다. 예. 낙하산보다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에 민주당 의원들하고 싸우는 모습에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많이 환호를 하고 우파 국민들이 많이 지지해서 여기까지 왔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낙하산만은 아니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결국은 이게 뭐냐면 뒤에 그런 이 싸우는 것이 제대로 그 효과가 먹힌 것이 뒤에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어서 저는 가능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은 결국은 이거는 주사파, 이 주사 이론으로 이 무장한 이런 사기 세력을 갖다가 척결한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표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걸 능가하는 뭔가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이게 밑에 있는 참모들 또 장관들 또 기타 이 관변 어떤 그런 단체들이 같이 이렇게 더 대통령보다 한 발 나가서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을 주어진 국가 권력이거든요. 이것이 공식적으로 용인되는 국가 권력입니다. 제가 이렇게 광주에서요 정일성 동상을 무너뜨리고 또 거리에서 이렇게 이 강기정 시장 타작마당을 이렇게 해보면은요 이게 가장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런 것을 모르고 있어요. 주사파가 이렇게 위험한 존재고 주사파의 어떤 그 정의라는 것도 애매모호하고 또 이거 주사파가 시장이나 국회의원,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아요. 국민들이. 그런데 주사파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성 자체, 용어 자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더라 그겁니다. 특히나 학생들조차도 그걸 학생들은 아예 몰라요. 그런 것을 관심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알려줬을 때 다 놀라서 뒤로 나자빠집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책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마귀들은요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들은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를 때려잡을 반대편 우리 같은 그 영적인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나서서 이거 영적으로 교회에서 이거를 설교를 해주고 현실에서는 그 설교를 들은 또 이런 이 정치권에 있는 책임자들 대통령 포함해서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이 부연 설명을 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대통령 혼자 지금 외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저는 사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광화문 우파에서 주장하는 문재인, 이재명 강력하게 바로 체포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너무나 이거는 이 간첩질을 했다는 그런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네. 또 범죄의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발표가 없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발언보다도 좀 같거나 좀 한 발 빼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다 그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비대위원들 이 선정하는 것도 이렇게 봐보면은 네. 면면이 그렇게 이 강력하게 투쟁을 해서 대통령의 이런 의지,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낼 만한 그런 비대위원들이 아니라 물론 그분들을 폄하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싸운다고는 하지만은 이 좀 약하다 그겁니다. 이 보통 영적으로 보면은요. 아, 조금 더, 아니, 김경률 회계사라든가, 민경우, 이런 비대위원이 들어갔지만 조금 더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 더 들어갔어야 된다, 이런 주문이죠. 그렇죠. 예. 이거를요, 어떻게 보면 이 좌파에서 왔다고 하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제대로 저는 사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현장에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좀 더 강력하게 싸워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충격파를 던져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요, 이 인간사를 보면은요, 네. 혁명 대 반혁명 이렇게 보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세상이 어려울 때 거기에서 이 세상을 타락하고 이제 마지막 이런 사람들이 실에 빠졌을 때 혁명이 일어났다 그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요, 5.18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혁명이라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때 실질적으로 무기를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 총칼을 들고 나왔어요, 거기는. 네. 그런데 그 뒤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관망을 해보면은 지금도 역시나 무기 만들었지 그 5.18 혁명 세력의 연장선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대응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전두환 그 대통령이 그때 당시 보안사령관이 이거를 진압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한 사태가 됐다고 보여.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발전된 모습은 안 보였다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완전히 민주당과 또 이런 이 좌파들의 행태를 보면은 총만 안 들었지 완전히 폭도에 가깝다 이것은. 나라를 전복을 시켜서 북한을 넘겨주려고 그러고 급등하면 미군 철수, 총전선언 평화협정, 낮은 단계 연방제, 국가보안법 철폐 이 주장은 바로 북한의 주장입니다. 그걸 계속 주장을 하고 미군을 갖다가 점령군이라고 합니다. 이재명은. 그런 식의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총만 안 들었지 폭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제압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는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윤영보 전도사가 보시기엔 이 비대위원 중에 조금 싸웠다고는 하지만 이 폭도들, 이 주사파 폭도들 제압할 선수가 안 보인다. 조금 더 강력한 주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광화문 세력에서 누가 한 분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비행기 효과를 위해서라도 광화문에서 이렇게 저것들은 우리를 극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극우가 아니라 구국입니다. 구국.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구국. 예. 구국. 예. 예. 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저히 국임당에서 야당에서 그때 당시 야당 국민의힘에서 싸우지를 못하니까 광화문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선동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보듯이 사람들에게 어떤 신선한 충격, 몰랐던 사실 내용, 역사적인 진실 이런 거고 그런 전두환 그때 대통령부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고 국가에서는 당연히 경찰 또 군대 이런 걸로 해서 국가의 질서를 잡고 또 외침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한 국가의 의무고 이거는 해야 될 일이다. 무정부 상태라면 그 폭도들을 놔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강력하게 이렇게 소신껏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치인 하나 윤석열 대통령 빼고는 어느 정치인 하나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발언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피로감을 갖고 또 제대로 된 사실을 모르고 또 숨기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이 북한의 농간에 의해서 이 한국 내에서 이제 좌파들이 너무나 활개를 치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간첩을 파견했던 그런 김국성 씨의 증언에 따르면은요. 네. 이제는 간첩을 더 이상 파견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와버렸답니다. 이미 다 포진돼 있다 이거죠. 예. 네, 남한에 있는 고정 간첩들이 너무나 잘해버린다 그거예요. 네. 이건 아주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재명을 누르고 그런 이 대통령 후보를 넘보려고 하더라도 이것을 뭔가 획기적으로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고 그동안의 이런 이 잘못된 그런 역사 사실관계 이걸 밝혀서 정말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또 후폭풍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네. 저 좌파들 뒤에는 북한에서 저것들은 밥만 먹으면 공작입니다 하는 일이 정찰, 종국, 문화, 교류국 뭐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겨낼 줄 알아야 진정한 후보로 이렇게 등극을 할 수가 있다 그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아까처럼 윤석열 낙하산이다 이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좌파 국민들도. 좌파에서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떤 확실한 어떤 그런 정체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그 검사의 어떤 이 조선 제1검 이런 걸로만 이 표현이 되지 역사적인 어떤 인식이라든가 한국을 미래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그런 비전을 제시를 못하고 있다 그거예요. 비대위원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비대위원회에서. 예. 비대위원 자체가 뭔가 이렇게 획기적이고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딱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을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거예요. 또 윤석열 대통령과 연합해서 또 광화문 세력 이거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태극기 세력, 극우 세력으로 이렇게 오인받고 있는 이런 세력을 아우르면서 이렇게 같이 축제 분위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선적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네. 그 10명, 그러니까 당연직 2명 빼놓고 나머지 8명을 지금 인선했는데 8명 중에 1명 정도만이라도 그동안에 아스팔트에서 투쟁한 그렇죠. 그 투사 1명만 넣었어도 참 이게 보완 효과가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이시네. 그리고 저는 전도사로서요. 네. 이것은요. 세상 싸움에서 이기려면은요. 먼저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예. 우위를 점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항상 민주당, 공화당이 영적으로 이렇게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목회자가 있어요. 목사님 딱 두고 합니다.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고 군대에서 미군 내에서도요. 기도하고 행사를 시작한 데가 많아요. 네. 유튜브로 보면 다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영적 전쟁을 먼저 승리를 하고 나가야 한다 그거예요. 아, 예. 영적 뭐 이념 전쟁, 철학 전쟁, 그다음에 가치관 그렇죠. 전쟁을 확실히 그래서 이제 이 융사가 필요하다. 네. 광화문 세력으로 대변되는 정광 목사님의 명예를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한동훈 장관이 먼저. 그래야 영적 전쟁이 이길 수가 있어요. 전광훈 목사의 명예 회복은 어떤 식으로 하면은 효과적일까요? 지금 완전히 무슨 뭐 정광 목사님은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불가촉 천면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면서 아예 그냥 광화문 세력하고 연결이 된 사람은 다 뭐 최고위원회에서도 서류 심사에서 떨쳐버리고 아예 그냥 이게 배제를 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어제도 그 쌍특검 통과될 때 네. 국민의힘에서 안에서 몇 명이나 했습니까? 그 반대 집회를. 예. 그 여의도 국회의사는 밖에서요. 우리가요. 몇만 명이 그 밖에서 집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게요. 예. 그 실질적으로 이것을 국민들의 여론을 보여줘도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이걸 딱 인용을 하고 방송에다 좀 내주라 하고 KBS도 와서 좀 찍어주고 해야 되는데 아예 언론에서 나오질 않아요. 심지어 KBS조차도요. 사장이 바뀌었는데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드시 먼저 정광 목사님에 대한 명예 회복을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손을 잡아야 돼. 악수하는 모습만 보여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뭐 윤영보 전도사로서는 충분히 하실 말씀 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참 어려운 자리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거나 비대위원장이거나 이런 때 인선을 했을 때 이 반대가 있기 마련이고 어려운 자리인데 잘했다는 평가가 지금 우세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광화문 세력, 태극기 세력에서 볼 때는 한 명 정도만 이제 더 진짜 투사를 넣어줬으면 어떻나 이런 바람도 또 해봄직하죠. 이제 그리고 이제 너무 젊은 사람들만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신선하고 좋은데 그래도 한동훈 장관보다 한참 좀 선배로서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정도 한 사람 정도 더 넣었으면 어떻겠냐. 너무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보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인선이라는 게 어려운데 대체적으로 지금 잘했다는 평가인데 광화문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쉽다. 앞으로는 좀 진짜 어저께 그 특검 쌍특검 반대 투쟁도 사실 자유통일당이 그냥 정광훈 목사 세력이죠. 자유통일당이 국회 앞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했거든요. 이제 그런 진짜 투사들 수만 명을 움직이고 뭐 주말에는 수십만 명이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몇 년간 투쟁했는데 그런 거를 인정은 안 해주더라도 너무 무시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막 1차에서 막 배제시키고 서로 심사해서 막 탈락시키고 그런 데 대한 그 섭섭함이 묻어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은 이제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진짜 이 투사들, 레지스탕스들 또 있어야 저쪽은 레지스탕스 드글드글한데 여긴 너무 선비들인데 그래도 투사라고 들어가봐야 이제 좌파에서 온 투사들이거든. 김경률이거나 민경우라든가. 근데 울리지라는 우파 투사는 한 명도 지금 없으니까 이런 아쉬움은 좀 나올 만하네요. 참고해서 잘 정광훈 목사 팀 또 그 나머지 우파 또 팀하고 잘 버무려서 200석 우파가 승리하는 이런 그림 좀 그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잘 될 겁니다. 정광훈 목사도 그 단일화 한다는 거거든요. 비례대표는 내보내지만 지역구 가지고 서로 표가 찢어져서 좌파에게 유리한 그런 건 안 하겠다, 실수는 안 하겠다고 분명히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봉규 TV에 나와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물밑에서 잘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